네, 이번 순서는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김종관 울산 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이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이 비대면 거래도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택배 화물 운송 피해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택배 서비스 시장도 같이 활성화되어가는 추세인데요. 작년 한 해 접수된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223건 정도입니다. 올해도 112억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대개 택배 관련 피해라고 하면은 운송물의 파손이나 훼손 피해가 47.5%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택배 운송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28.3%, 그리고 택배 관련 부당요금 불만도 4.9% 등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A 소비자는 작년 3월경에 숙박했던 호텔에 두고 온 전자제품을 택배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송을 의뢰를 했고, 의뢰 당시에 물품 가입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택배 사업자로부터 2주가 넘도록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택배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니까 배송을 의뢰했던 물품이 분실되었고 배상은 분실한 지점에서 책임이 있다면서 배상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같은 합의 권고에 따라서 사업자는 분실된 운송물의 온라인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을 배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파손된 피해 현황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네, B 소비자는 작년 1월에 24만 원 상당의 전기 오븐을 구입을 하고 택배 배송을 의뢰했고 역시 이 경우도 물품 가액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월에 이 사건 전기 오븐을 수령해 봤더니 심하게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해서 24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 그리고 보관과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운송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저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에 따라서 택배 운송 과정에서의 부주의 책임을 사업자가 인정해서 24만 원을 배상해 합의로 종결된 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합의된 사례도 많은데 이 뭐 배상이나 뭐 다른 식의 이런 소비자 뭐 피해 해결은 된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택배 관련 피해 중에서 안타깝지만은 56.9% 정도만이 합의가 성립되었고요. 그중에서 배상이 48.4%로 가장 많았고 환급은 7.6%, 그리고 부당행위 시정은 0.9%의 순이었습니다. 그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정보 제공이나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27.8%. 저희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거절해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도 10.8%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택배 운송자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 사고가 발생할 때 택배사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까지로 제한되고 물품 가액에 따라서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 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 가액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수화인이 없는 경우 이 물품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택배 서비스 표준 약관에 따르면은 택배사는 이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화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하고 수화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했을 경우에는 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배사는 수화인의 부재로 인해서 직접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일시, 그리고 보내는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등 부재 중 방문표를 투입을 하고 송화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해서 사업자의 책임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밖에 그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택배로 운송물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택배 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개봉해서 추석 선물 같은 경우는 파손
편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택배 직원에게 사고 확인서를 받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를 해야 되고요. 이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별도로 보관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운송물의 파손이나 훼손 시에 택배사의 배상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김종관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